지금 미국 전역이 거대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149년의 역사 속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신사적인 행위, 그리고 Breaking 그 news, 중심에 Adidas 선 한 CEO 남자의 Bjorn Gulden is 눈물겨운 aboard a 투혼 private jet 때문입니다. that has gone missing. 이것은 단순한 경기 결과의 보고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상징하는 위대한 아이콘이 겪어야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인들의 심장을 이토록 분노로 들끓게 만든 것일까요? 왜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승리의 기쁨 대신 얼음팩을 감싼 그의 발목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졌던 승리보다 더 값진 인내와 품격의 드라마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1일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쉘 에너지 스타디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와 휴스턴 다이너모의 2026 메이저리그 사커 2라운드 경기. 전 세계의 이목은 당연히 등번호 7번 손흥민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경기장의 공기는 뜨거웠고 습도는 선수들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손흥민은 마치 예술가처럼 그라운드를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움직임 뒤로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 수비진의 악의적인 견제였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비명소리가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휴스턴의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서 손흥민의 아킬레스건 부근을 고의적으로 강하게 밟아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경기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중계화면을 통해 송출된 느린 화면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축구와의 날카로운 스터드가 손흥민의 발목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잔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선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태클이었습니다. 주심은 망설임 없이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퇴장 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라운드에 쓰러진 손흥민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은 축구 선수에게는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중계진조차 제발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동료들과 팬들을 위해, 그리고 팀의 승리를 위해 그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후반전에 벌어졌습니다. 후반 11분 손흥민은 수비수 2명을 끌고 다니며 공간을 창출했고 마크 델가도의 선제골을 완벽하게 도왔습니다. 이어 후반 37분에는 추가골의 기점이 되는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으며 이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상대가 그를 부러뜨리려 했지만 그는 실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미국 매체 올레 USA가 공개한 영상은 다시 한번 팬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믹스트존에 나타난 손흥민의 왼쪽 발목에는 커다란 아이스팩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고통의 그림자가 스쳤고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손흥민은 멈춰섰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던 어린 팬들의 모자에 정성스럽게 사인을 건네고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팬들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이 모습은 왜 그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인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경기장 밖에서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파크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의 발목에는 상대 선수의 축구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것은 축구가 아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위대한 선수의 커리어가 끝나는 비극을 목격할 뻔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적인 수비수였던 한 평론가는 아킬레스건을 뒤에서 노린 것은 명백한 악의가 담긴 행동이다. 이러한 행위는 리그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휴스턴 다이너모의 구단주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공식 성명을 통해 손흥민 선수와 로스앤젤레스 FC 구단, 그리고 모든 축구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스포츠맨십을 저버린 카를로스 선수의 행동은 우리 구단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차원의 징계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선수에게 2주간의 급료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인성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구단주가 직접 타 팀 선수에 대한 가해 행위에 사과한 것은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재앙 같은 태클에 비해 2주 급료 정지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팬은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이미 수술대에 올랐을지도 모른다. 더 강력한 리그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묵묵히 회복에 전념하는 손흥민의 태도입니다. 그는 보복을 요구하거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뿐입니다. 현재 손흥민의 상태는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뼈나 인대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앞으로 12일 동안 4경기를 치러야 하는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발목의 충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의료진은 24시간 밀착 케어를 통해 그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에게 손흥민의 부재는 곧 동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스포츠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상대의 커리어를 망가뜨려도 되는가? 손흥민이 보여준 인내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닙니다. 거친 태클과 고통 속에서도 동료를 독려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상대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진정한 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리의 미소 뒤에 남겨진 차가운 얼음팩은 그가 감내해야 했던 무게이자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영향력이 단순한 실력을 넘어 인류애와 스포츠맨십의 상징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휴스턴 구단주의 사과와 팬들의 분노는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미국 축구 시장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목에 감긴 얼음팩이 빨리 녹아 없어지고 다시 그라운드 위를 거침없이 누비는 모습을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휴스턴 구단의 징계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거대한 미스터리에 빠졌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는 분명 마르코 델가도였습니다. 전광판에도 공식 기록지에도 심지어 다음날 발행된 신문 일면에도 델가도의 이름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득점의 주인공인 델가도는 골을 넣자마자 자신의 조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온 한 남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숭배에 가까운 경의를 표했습니다. 단순히 어시스트를 해줘서가 아닙니다. 델가도가 인터뷰룸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털어놓은 그날의 진실은 149년 축구 역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 위대한 리더의 영혼 전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6만 2천 명의 관중이 운집한 로스앤젤레스의 홈구장, 그곳에서 터진 마법 같은 가마차기 골은 사실 델가도의 발끝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거장의 설계도 위에서 완성된 기적이었습니다. 수비수 3명을 바보로 만든 그 0.1초의 바디페인트, 그리고 아무도 없는 훈련장에서 전수된 비밀 수업까지 지금부터 전 세계가 경악하고 미국이 감동한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주말 LAFC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지던 후반 38분에 발생했습니다. 경기는 0대0의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의 수비진은 마치 강철 요새처럼 LA의 공격을 튕겨내고 있었고 홈 관중들의 탄식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승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던 바로 그 순간 경기장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특유의 폭발적인 드리블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공을 가지지 않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페널티 박스 왼쪽 모서리, 일명 소니존이라 불리는 그 신성한 구역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시애틀의 수비수 3명은 본능적으로 손흥민의 슈팅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든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위치에서 손흥민의 오른발이 열리면 그것은 곧 실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손흥민의 상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마치 슈팅을 때릴 것처럼 어깨를 열고 시선을 골대 구석으로 고정한 것입니다. 이 완벽한 바디 페인트 하나에 시애틀 수비진 전체가 속았습니다. 수비수들의 중심이 무너지고 골키퍼마저 역동작에 걸린 그 0.5초의 정적. 손흥민은 슈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비수들이 비워버린 그 광활한 공간으로 쇄도하던 델가도에게 비단결 같은 패스를 툭 밀어주었습니다. 명백히 그것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공을 버린 델가도는 망설임 없이 논스톱 슈팅을 날렸는데 그 궤적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기도 전에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우아한 곡선. 그것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바로 손흥민의 전매 특허 가마차기였습니다. 경기장은 용광로처럼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델가도는 세레머니를 위해 관중석으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손흥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손흥민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그를 꽉 껴안으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중계 카메라에 잡힌 델가도의 입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의 골이야, 소니. This is your goal, 써니? 도대체 델가도는 왜 자신의 인생골을 넣고도 손흥민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일까요? 단순히 좋은 패스를 줘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직후 믹스드존에서 만난 델가도의 인터뷰는 현지 기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넣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 궤적을 보세요. 저건 제 기술이 아닙니다. 지난 2주 동안 훈련장에 남아서 소니가 저에게 이식해준 영혼입니다. 저는 그저 소니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소니가 알려준 대로 발만 갖다 대었을 뿐입니다. 사실 델가도는 최근 심각한 슬럼프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드필더로서 활동량은 좋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며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구원한 것은
코칭 스태프도 심리 상담사도 아닌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 3일 전 모두가 퇴근한 훈련장에 2개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손흥민과 델가도였습니다. 손흥민은 슈팅을 두려워하는 델가도에게 다가가 자신의 발목 각도, 임팩트 순간의 호흡, 그리고 시선 처리까지 하나하나 전수했습니다. 마르코, 골대를 보지 마. 공의 회전을 느껴. 네가 차는 게 아니라 공이 알아서 가게 만들어. 손흥민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델가도의 무너진 멘탈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델가도가 실수할 때마다 손흥민은 괜찮아, it's okay, 다시 해보자라며 직접 공을 주워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가 무명의 선수 훈련을 위해 볼보이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장면에 대해 세계적인 축구 레전드들도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단은 위대한 선수는 혼자 빛나지만 전설적인 선수는 주변을 빛나게 한다. 손흥민은 오늘 자신이 골을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냈다. 동료의 두려움을 없애고 새로운 무기를 장착시킨 것이다. 이것은 감독도 하기 힘든 영역이다라며 극찬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티에리 앙리 역시 영국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 이 장면을 분석하며 전율했습니다. 손흥민의 바디 페인트를 보라. 공을 건드리지 않고도 수비수 3명의 발목을 부러뜨렸다. 저것은 축구 지능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공간을 델가도에게 양보했다는 점이다. 탐욕이 없는 왕,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다. 현지 매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LA타임즈는 손흥민 효과 써니 에펙트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손흥민이 온 뒤로 LAFC의 모든 선수가 진화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라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폭제다. 델가도의 저 슈팅은 손흥민이 훈련장에서 뿌린 땀방울의 결실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경기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델가도에게 패스를 내준 직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델가도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히거나 튕겨 나올 것을 대비해 반대편 골포스트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찬스였지만 동료를 믿으면서도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이 철두철미한 헌신, 이것이야말로 149년 축구 역사상 그 어떤 슈퍼스타에게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라커룸 분위기는 말 그대로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손흥민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동료들이 델가도의 원더골을 축하할 때 손흥민은 조용히 델가도의 어깨를 감싸며 내가 말했잖아, 넌 할 수 있다고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을 뿐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구단 관계자는 손흥민은 마치 자식의 성공을 지켜보는 아버지 같은 눈빛이었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동료가 성장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캡틴의 품격을 느꼈다라고 전했습니다. 심리 추측을 해보자면 당시 델가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수만 명의 관중이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텅 빈 훈련장에서 자신을 위해 공을 주워주던 손흥민의 뒷모습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 세레머니 대신 손흥민을 향한 숭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감사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역사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팀의 정신을 지배하며 경기장 안팎에서 존경받는 선수는 극히 드뭅니다. 손흥민이 이제 월드클래스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한 마스터클래스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전광판에는 마르코 델가도의 이름이 새겨졌지만 그 경기장에 있던 6만 2천 명의 관중, 그리고 중계를 지켜본 전 세계 수억 명의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골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온전히 손흥민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30대가 넘은 나이에도 그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하는가?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나누고 동료를 성장시킴으로써 팀 전체를 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가 가진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시그니처 기술마저 아낌없이 전수하며 동료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캡틴 손흥민. 여러분은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삭막한 프로의 세계에서 피어난 이 뜨거운 동료애와 리더십의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